허튼 소리는 잘 안 하시잖아요. 짧게 대답하시죠.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제가. 정말 합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대통토크는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이야기,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솔직 담백한 토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그리고 또 빠져서는 안 될 분이죠. OBS의 김민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부 김민주입니다. 요새 뭐 대선 주자들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바쁩니다. 그래도 또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선거의 달인이라고 꼽히시는 대표님을 또 오늘 맞이하게 돼가지고 궁금한 게 무척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대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요. 이해찬 대표께 아주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O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OX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정치인 말고 다른 직업을 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그러면? 원래 제가 교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박정희 유신체제 때문에 교수가 못 됐어요. 다시 태어나면 학자를 좀 하고 학자, 싶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생겼지만 어릴 때는 더 잘생겼었다. 이건 뭐 그냥 더 이상 질문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아주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나는 나쁜 남자다. 가로 열고요. 부인에게. 아니군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존경합니다. 굉장히 편안히 이렇게 집에서는 그 여사님과 같이 계시는 편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나는 꼴찌를 해본 적이 있다. 어디서 꼴찌를 하셨습니까? 제가 음치거든요. 음악 시간에 맨날 꼴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차라리 시험을 안 볼 테니까 빵점을 달라고 했다 혼났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잘 살펴보면 잘한 일도 있다. 있죠. 있다. 예. 거짓말을 아주 잘하죠. 근데 주저없이 드시길래 정말 잘한 게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참 잘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할 생각이 있다. 없으시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주 주저없이 대답을 OX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민주통합당이니까 문재인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정치 출마를 하라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님이라고 들었거든요. 두 분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지. 인연은 오래됐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가까이 오랜 인연이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저는 총리를 하고 그 문재인 그 후보는 비서실장을 하고 그러면서 노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참여정부의 공과 과가 있거든요. 공은 공대로 계승을 하고 과를 이제 맞으면 새롭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일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장점과 그리고 인간적인 장점을 나누어서 본다면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은 참 그 입이 무겁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거든요. 공인이 되려면은 정말로 진중하고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다 있거든요. 선한 마음이 3%만 많아도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그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그 마음이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런 그 한 나라의 삶을 이끌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다른
후보들도 경선 결과를 이제 겸허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참 예.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뭐 어디나 그렇지만 잡음이 좀 있었는데 당내 경선 방식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모바일 투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검증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고쳐서 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모바일 선거법은 이 법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극히 부분적인 문제점이고 21세기 소통 방식으로서 이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모바일 폰을 5천만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을 사용하지 안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예. 이건 보다 전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죠. 대뜸 질문이 있습니다. 문 후보가 당선되시고 나서 문재인 후보 당선되시고 나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하시고 지금 많은 변화들이 사실 있거든요. 좋은 모습이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당내에 문제가 있고 지도부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여전히 제기가 됩니다. 혹시 지도부 쇄신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큰 선거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거를 이제 그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거든요. 지금은 그 진짜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서 모든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이렇게 탓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최종적으로 불과 뭐 2% 이내에서 끝나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합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을 하면서 삼자 회동을 한번 추석 전에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좀 구태 같아요. 예, 이제 오히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좋죠. 네. 이제 그런 안철수 후보 그날 회견 중에서 약간 구태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그 이제 구태적인 요소죠. 지금은 삼자회동이 중요할 때가 아니고 네. 본인의 정책과 철학 이거를 이제 각자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시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제시된 뒤에 이제 어떻게 이걸 하나로 모을 건가 이제 그런 건 조금 지나서 좀 하는 게 낫죠. 아,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하나의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건지 그다음에 또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이제 이 큰 대선은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 또 조직을 다루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소통을 다루는 사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 후보가 좀 늦게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맨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받침이 잘 안 돼주죠. 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이거든요. 대의 정치에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법률과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개인으로서는 그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처음엔 신선했는데 내용이 뒤따라주지 못하면은 이제 조금씩 그 오히려 국민들이 그 줄어들게 되죠. 그런 점이 약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대뜸 질문이 있습니다. 초반에 그 문재인 후보께서 그러니까 민주당 최종 후보 선출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께 공동정부를 제안한 적이 있으세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뭐 단일화나 공동정부 이렇게 좀 안이 잡힌 게 있나요? 구체적인 안까지 간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집권한다라는 생각을 갖진 않거든요. 그래서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합 후보가 되려면은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립정부, 공동정부 그건 뭐 필수적인 거죠. 네. 그 유럽이나 정당 정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네. 대부분이 공동정부를 많이 연립정부라고 표현하죠. 이제 공동정부 혹은 연립정부를 많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엔 두 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고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글쎄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장단을 함부로 제가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박근혜 후보는 공인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 허튼 소리는 잘 안 하시잖아요. 짧게 대답하시죠. 예, 짧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죠. 뭘 설명을 잘 안 하시니까 절제는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의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홍일표 대변인은 사과했다가 예. 사표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김재원 대변인은 또 옹호했다가 또 사표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의중을 모르니까 이 둘 다 맞으면 엇갈려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예. 박근혜 후보가 요즘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 힘든 시기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주변의 측근 비리 문제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어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사실 대표님께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관이 깊으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발언들과 태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저는 참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그 훌륭한 거구나.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의 그 완고했던 가치관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은 우선 그 언명이 바뀌었죠. 표명이. 네. 근데 이제 이 다음에는 내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공인이라는 건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내용을 채워야 되거든요. 아마 텔레비 토론에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으면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면은 훼손한 거에 대해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과거 잘못된 걸 왜곡된 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 공약이 되는 거죠. 그럼 짓고 남은 걸 또 지켜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걸 요즘에 와서 참 민주주의라는 게 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참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좀 사람 이해찬의 모습을 잠깐 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셨었어요. 국회의원, 뭐 공직자를 비롯해서 보니까 무역회사 직원, 번역, 출판, 식당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음식점을 하셨다고요? 곰탕집을 했는데요. 아, 그거는 직업으로 선 게 아니고 예, 정치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예. 이제 부업처럼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했던 거죠. 서울곰탕이라고 잘 팔렸었습니다. 곰탕 맛있는 곰탕 끓이는 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수한 곰탕집을 또 운영을 하셨던 전력이 있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 내 장점은 이거다. 이건 자신 있다. 별 장점도 없고 그래도 하나 꼽으신다면요. 어떤 일을 맡으면 책임 있게 합니다. 어떤 일을 맡으면은 예. 그 일을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하죠. 단점은요? 단점은 버럭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예. 성격은 이렇게 좀 느긋하신 편이세요? 좀 급하신 편이세요? 원래는 좀 느긋하죠. 예. 별로 안달을 안 하는 편이니까. 여사님께 버럭 이렇게 화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꼼짝도 못해요 제가. 그랬다가 얻어먹지도 못하게. 만나실 때부터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연세가 드시면서 바뀌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죠. 저는 뭔가 사적인 일에서는 버럭을 잘 안 해요. 사적인 일에서는. 네. 공적인 일일 때나 이제 터무니없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사적인 데서 버럭까지 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버럭 하셨다가 좀 곤혹스러웠던 기억? 많죠. 국회가 파양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한 거니까 뭐 괜찮고요. 일부러 한 거니까. 이 정권은 이게 피를 봐야 끝나는 정권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정치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3살, 4살 때까지 그 애한테 아무것도 제가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나와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사님께서 대표님을 존경하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고